한인여성협회 사무총장 박세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단상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는 1절만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착석하여 주십시오. 이번에는 창간 20주년을 맞는 제2동포신문 이형모 대표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연단 중앙으로 이형모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념사를 하기 전에 오늘 김석기 의원님께서 외교부에서 급한 회의가 있어서 가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인사 말씀 듣고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제2동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석기 의원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제2동포청 설립과 관련해서 지금 외교부하고 지금 긴급 당정회의가 있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재해동포신문 창간 2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오늘 정책 토론을 함께 열어주신 우리 평소 존경하는 이원호 의원님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그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성영 총재님, 그리고 김성원 이사장님, 김영근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내빈들께서 와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재해동포신문은 2003년도에 창단이 돼서 이제 2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간에 세계 각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그 목소리를 한 군데 실어내고 730만 재해동포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 동포들이 정말 수건이었던 우리 재해동포청이 이제 설립이 되게 되었습니다. 6월 5일 날 재해동포청이 출범을 하게 됩니다. 제가 국민의힘의 재해동포청 설립 추진단 단장을 맡아서 열심히 해왔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재해동포청은 역대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다 재해동포청 설립을 공약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윤석열 대통령도 또 다른 후보들도 다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이 공약을 반드시 실현시켜야 된다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재해동포위원장으로서 대화를 해보면 이 동포사회에 대한 이해가 매우 높습니다. 해외에 있는 730만 동포들은 매우 소중한 분들이고 이분들이 그 현지에서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적극 지원해서 그분들이 모두 성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힘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힘을 보태준다면 대한민국의 국력이 그만큼 확장되는 길이다. 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동포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다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늘 하고 계셔서 제가 재해동포위원장으로서 무척 큰 힘이 됩니다. 이번에 재해동포청 문제도 사실 역대 대통령 후보들이 다 공약을 해놓고 실현을 시키지 못한 것은 그만큼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강한 의지로 이걸 실현을 시켰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잠시 후 외교부하고 회의를 하는 것은 동포청이 이제 출범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동포청의 위치를 어디다 둘 것인지 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원만하게 잘 출범을 시킬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당정회의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또 재해동포 기본법이라는 걸 발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동포청만 생기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포를 위해서 동포 정책이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실제 동포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분야를 지원해 주기 위한 기본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법이 아마 오늘 오후에 우리 외교통일위원회 상임위가 열리면 외통위를 통과할 예정으로 있고 적어도 이번 달 내에는 본회의를 통과해야 6월 5일 우리 출범에 맞춰서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재해동포 신문의 우리 이영호 대표님을 위시한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이때까지도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만은 우리 재해동포들의 눈과 귀 그리고 이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셔서 우리 정부가 재해동포분들을 위해서 권익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을 우리 재해동포 신문에서 잘 상호 가교 역할을 해서 실질적으로 동포분들의 권익이 향상되고 우리 동포분들의 힘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모쪼록 이 정책 토론회에서 많은 좋은 얘기들이 나와서 앞으로 동포사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 귀한 시간,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김석기 의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창간 20주년을 맞는 제1외동포신문 이용모 대표님 모시고 기념사를 갖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003년에) 4월 1일 처음 신문이 나왔는데 제가 20년 동안 계속하리라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누군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서 해외에 있던 동포 기자들이 몇 사람 찾아와서 재외동포를 위한 신문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제가 경실련에서 만든 시민의 신문 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민운동하는 신문이라 가난하다. 그러니까 오중동 같은 큰 신문사에 가봐라. 그랬더니 쭈삐쭈삐다고 안 되는 겁니다. 나도 얘기가 그런데도 기웃거려 봤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일을 우리가 왜 합니까? 장사가 안 된다고 퇴짜마다 그렇다면 별 수 없이 내가 해야 되겠구만 해서 용기를 내서 시작을 했습니다. 20년 세월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재외동포 여러분과 또 국내에 계신 여러분께서 저에게 힘을 주시고 시정여일 함께 해주셨습니다. 더구나 여러분, 오늘 여기 와주신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20년 세월을 우리가 수고했다 이런 축하를 하는데 그만할 거면 사실은 이런 모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6월 5일에 재외동포청도 생기고 재외동포들이 이제 5천만 국민의 15%에 달하는 재외동포가 750만이 재외동포 사회를 이루고 사는데 정부가 국회가 이 존재를 인정을 해서 재외동포청을 만들고 본격적으로 동포사회를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포부를 펼쳐 보이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동포사회의 미래 비전, 목표를 한번 점검하고 다시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기고 성공을 하면 개선문을 만듭니다. 웅장한 개선문을 만듭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개선문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도시의 빌딩숲 그리고 전국을 잇는 철도 도로망이나 공항이나 항만 같은 큰 시설들입니다. 그걸 보기만 해도 선진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눈에 보이는 개선문은 만들어진 순간부터 낡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건 과거의 기념물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 역사를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큰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 사람을 육성하는 데 힘을 기울이는 사회가 미래가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엄청난 성공을 거둬서 세계 12위 경제 대국이고 6위의 군사 대국이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한류 문화를 가진 문화 대국입니다. 그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OECD 국가들이 다 같이 말하는 게 대한민국이 출산율이 0.78이어서 일본이 빨리 나라가 없어질 건데 일본보다 조금 더 먼저 없어질 거라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저출산 문제 해결하겠다고 280조의 돈을 썼는데 사태는 점점 악화되고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초중고등학교 애들이 모자라고 조금 더 있으면 이제 대학의 정원이 차지 않을 거고, 그리고 10년, 15년 후면은 많은 회사나 공무원들까지도 신입사원, 신입직원을 뽑지 못하게 되는 때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우리 공직자들도, 우리 국민들도 재외동포 신문은 모국 대한민국과 재외동포 사회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재외동포 신문의 관심은 첫째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발전해야 그 토대 위에 재외동포 사회가 발전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저출산 문제 극복하고 대반전의 역사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재외동포 사회는 어떠냐? 지난 10월에 세계 한일연장 대회 때 재단에서 저에게 짧은 말할 기회를 줬습니다. 제가 동포 한일연장한테 물어봤습니다. 10년, 20년 후에 전 세계 190개 국가에 사는 재외동포 750만 사회가 1000만으로 늘어날 것이냐, 500만, 350만으로 줄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인 대상들이 조용하게 침묵을 지켰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동포 사회는 10년, 15년, 20년 후에 늘어나지 않고 750만에서 500만, 350만, 250만으로 줄어들 겁니다. 왜 그러냐? 동포 사회의 2세, 3세, 4세들이 점점 한국말을 쓰지 않습니다. 한글학교, 한국학교가 열심히 성공하기 위해서 그 주제국가의 언어를 사용하고 한국어는 생활 언어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면 재외동포 사회는 축소되고 소멸되는 겁니다. 재외동포청이 생겼다고 그 축소 소멸하는 길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외동포 참가 20주년에 다가올 10년을 앞두고 우리가 다짐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 저는 해외에서, 재외동포 사회에서 한국어 공동체를 다시 강화하고 확장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 문화, 전통, 역사, 이 모든 것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는 다만 한국어로 소통할 뿐만 아니라 한국어는 우리 삶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 그릇이 작아지고 쪼개지면 동포 사회는 없어집니다. 엉뚱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이 단기 4356년입니다. 이 말은 4356년 전에 단군 임금께서 조선을 개국하셨다. 근데 그분이 얼마나 특별한 분이길래 4356년이 지났는데도 오늘 사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한민족이고 단군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4300년 전 조상을 오대저도 기억 못하는 사람들이 단군을 기억하고 단군의 자손이라고 우깁니다. 저는 동포신문들 하면서 동포들한테 외지에 남의 나라에 가 사는 동포들이 얼마나 힘겨울까, 그분들을 격려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역사를 공부하고 열심히 얘기를 했습니다. 가는 데마다 강연도 하고 글도 썼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제가 배웠습니다. 어느 날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민족은 4300년 지나는 동안에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연면이 한 나라, 한 민족, 한 언어를 지켜왔을까? 지구상에 4대 문명이 있지만 에집트의 나일이나 메소포타미아나 인도의 인더스 겐지스나 중국의 황하 양자강이나 어느 문명에도 3,000년, 4,000년 동안 유지된 민족과 나라는 없습니다. 한민족만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기한 일입니다. 저는 이것을 단군 임금의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늘을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홍익인간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93년간 대제국을 거느리는 황제이셨는데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아주 강한 상무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두 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에 지지 않는 상무정신, 그리고 홍익인간. 여기에 우리 민족이 4356년간 정체성을 잃지 않고 나라를 잃지 않고 민족이 소멸되지 않은 비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나라가 구국강병을 주장할 때 단군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홍익인간 해라. 성공해서 큰 나라 만들고 부자 되고 모든 나라를 유익하게 해라. 저는 50여 개국을 출장을 해서 동포들을 만났는데 그때 동포들한테 한 이야기가 이것이 바로 한민족의 생존 전략이었고 21세기의 재동포의 생존 전략이어야 합니다. 단군께서 가르치신 홍익인간이 생존 전략이어야 됩니다. 그분은 북경에서 연해주까지 그 다음에 풍령강에서 한강까지 광대한 영토에 64민족이 사는 그 민족을 하나로 통합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 세계 190개 국가에 나가 있는 우리 동포 사회를 한국어 공동체로 다시 만들어서 반만년을 이어온 우리 한민족의 재동포 사회가 더욱 커지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동포 사회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제가 10년을 내다보는 재동포 신문의 비전이고 재동포 사회의 비전이고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목표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모 대표님은 제2동포 신문 창간부터 지금까지 모국과 제2동포 사이를 이어주는 큰 가교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더욱 건강하시고 더욱 큰 일을 하시라고 여러분 응원의 박수,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축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기념식을 공동 주최하시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우 국회의원님의 축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세계한인 경제포럼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과 재동포를 잇는 가교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20년 전에 이 신문을 만들었는데 20년 동안이나 신문을 유지하면서 아주 그 역할을 충실히 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결과가 아까 우리 김석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재동포청이 이게 만들어지는 해 20년 기념식을 갖게 돼서 더 의미 있는 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재동포청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국무총리 주소 아래 재동포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법전에 한번 세미나도 하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두 발을 못 가면 한 발이라도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닌가 싶고 이번에 재동포청을 설립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쁜 마음입니다. 이영모 대표님 정말 20년 동안 아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국어를 통한 새로운 비전, 한민족 공동체를 만들자라고 하는 앞으로의 10년의 그 비전도 꼭 달성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심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이 가셨습니다만 함께 해주신 김성돈 재외동포 재단 이사장님, 신상만 회장님, 김동영 의원님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께도 많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데 나와가지고 인사말을 하다 보면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죄송스럽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국회가 지금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나, 실력의심만 제일들한테 희망과 비전을 주고 있나, 뭔가 국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회적 합의구의 정점일 텐데 그 사회적 합의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나, 진영의리에 빠져가지고 서로 양당을 서로 악마화시키면서 분열과 갈등을 조절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다 보니 해외에 나가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모습이 한편에서는 10위권의 선진국으로 큰 거에 대해서 자랑스러움과 뿌듯함을 느끼지만 저 대한민국 저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그 결과가 결국 0.78이라는 출산율로 나온 거 아니야? 라고 합니다. 비판의 목소리도 그리고 우려의 목소리도 굉장히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국회에서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의원들이 항상 있다라고. 그래서 최근에는 지난 월요일부터 선거법 개혁을 위한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있고요. 오늘도 이제 열리고 내일까지 열리게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면 양당 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좀 극복하고 다당제 구조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국회가 조금 더 싸움을 득을하고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런 거를 고민하고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여야에 걸쳐서 골고루 또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향후 10년의 비전을 한국 공동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구 감소, 인구 절벽의 시대에 들어갔는데 실제 앞으로 그러면 한국 대한민국이 유지되기 위해서 재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며 뿐만이 아니고 인구 감소를 보인 나라들, 묘령화를 보인 나라들이 대부분이 채택했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적극적인 이민 정책 이런 것들도 이제 펼치면서 젊은 사람들을 해외로부터 유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호주나 뉴질랜드 뭐 이런 나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백호주의로 철저하게 유색인종들을 견제했던 나라가 유색인종들을 받아들이고 적응이나 시켜나가는 것. 그 속에서 대한민국도 있었지 않았나 싶고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도 그런 지향점도 또 하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과정에 항상 재해동포 신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20년 그리고 향후 10년의 비전 발표까지 하셨는데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성곤 재외동포 재단 이사장님 모시고 축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가 필요합니다. 네, 다음 소개받은 재외동포 재단 이사장 김성곤입니다. 오늘 이 행사를 주최해 주신 우리 이원혜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또 재외동포 신문 창간 20주년을 여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재외동포 신문의 주주입니다. 후배도 그 얘기까지 하셨어요. 굉장히 오래됐을 거예요. 주식을 좀 사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국회에 있을 때 100만 원을 낸 기억이 있는데 한 번도 그 주식에 대한 200만 원인가요? 200만 원. 큰 돈 내네요. 한 번도 그 이익 배당을 받지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계속 손해가 났다는 얘기 같은데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재외동포 신문 덕택에 전 세계 우리 750만이나 되는 동포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했죠. 아마 그거 동포 신문이 없었으면 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없으면 그냥 다 각기 사는 나라에서 따로따로 그냥 생존에 급급했을 텐데 국내와 해외 그리고 또 해외 거주국 간에 이렇게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통로가 당시는 제동포 신문이었습니다. 뭐 그동안의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20년이 됐다 보면 이제 성인이 됐는데 여러 가지로 재정적으로 또 뭐 지금 종이신문은 없어지고 자꾸 뭐 인터넷으로 가고 그러면서 동포 언론지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동포 신문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여러분들이 적극 이 제동포 신문이 앞으로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야지만 오늘 여기 참석해 주신 의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아까 김석현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동포재단이 당시 김동영 의원님 여기 지금 계시죠. 일단 축소 한 말씀 꼭 하십시오. 꼭 하십시오. 많은 노력을 하셔갖고 김영삼 대통령 때 사실 김동영 대표님이 이 오른팔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막강한 힘을 발휘하셔갖고 김영삼 대통령 때 사실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출범은 이제 김동영 대통령이 됐죠. 그래서 이게 지금 26년이 됐습니다. 근데 6월 4일이면은 저희가 문을 닫습니다. 제가 10대 이사장인데 10대 이사장은 마지막으로 문을 닫고 6월 5일날 제동포 청이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겠습니다. 제동포 신문 창간 20주년 그리고 제동포 재단 26년 짧지 않은 기간인데요. 오늘 우리 국회 외통위에서 제동포 기본법이라는 것이 지금 의결될 예정입니다. 아마 무사히 통과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우리 재단의 그 정관에 보면은 그리고 제동포 재단법에 보면은 재단을 만든 이유는 첫째가 외국에 나가서 사는 우리 동포들이 모범적인 시민이 되도록 하고 두 번째 국내 동포와 해외 동포들 간에 같은 민족으로서 유대감을 강화한다. 이것이 사실 목적이었었고 이번 제동포 기본법 목적에도 그게 그대로 실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이게 맞지만 이제는 이거 갖고는 안 된다. 한국에서 낳고 한국에서 교육받고 나간 이민 1세대들은 지금 미국이든 중남이든 대양주든 유럽이든 대부분 은퇴하시거나 이제 고령화돼서 실제적인 활동이 어렵고 이제는 2세, 3세들이 등장하면서 그분들이 이제는 동포사회의 주류로 등장하는 그런 터닝 포인트에 있습니다. 언어도 그 나라 언어가 훨씬 편한 외국적 동포들. 아마 그들은 부모 세대는 나이 들어서 한국에 와서 살기를 바라지만 그 2세, 3세들은 대부분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동포 청도 그렇고 앞으로 제동포 정책도 그렇고 그동안 제동포 정책의 중점이 국내 동포와 해외 동포 간의 유대감 강화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전 세계에 사는 우리 동포들이 그 나라에서 성공해서 인류 평화와 세계를 위해서 일하는 글로벌 코리안 시대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철학이고 여러분들도 거기에 동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제동포 보통 기본법에는 그 기본법에 철학이 들어가요. 이념이 들어갑니다. 과학기본법도 그렇고 청소년 기본법도. 근데 이 기본법에는 그 철학이 없더라고요. 아니 국내 동포하고 해외 동포들끼리 서로 뭐 협력해서 잘 살자. 이건 너무 빈곤한 거예요. 그동안 150년 역사, 이 고난의 역사가 아까운 거예요. 네. 뭐 저는 저도 뭐 종교인입니다만 이 150년 고난의 역사를 만드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한민족의 발전뿐 아니고 아까 이영모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홍익인간의 철학은 한민족끼리 잘 먹고 잘 사는 뜻만은 아닙니다. 네. 전 세계 모든 인류를 위해서 기여하는 그래서 존경받는 그런 한민족이 되라는 것이 저는 홍익인간의 철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또 홍익인간이라는 말을 쓰면 또 좀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적에다가 재외동포는 우리 국내와 해외 동포들 간의 유대감 강화도 하고 거주국에서 모범적으로 살지만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 인류 공영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 재외동포 정책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목적에다가 때를 써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쨌든 오늘 통과가 됩니다. 잘했으면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재외동포청이 만들어지는 많은 동포들이 야, 예산도 늘어나겠다. 또 우리한테 서비스가 훨씬 좋아지겠다. 이런 기대를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했던 말을 여러분들한테 좀 되돌려드리고 싶어요. 케네디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가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묻지 말고 너희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물어달라. 이게 사실 케네디 대통령의 유명한 그때 취임사였었나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재외동포들에게 재외동포들이 대한민국 정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묻지 말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과 우리 한민족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물어달라 하는 동포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김성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또한 이 자리에 정말 소중한 걸음을 하신 어르신이 계십니다. 세계 한인 상공인 총연합회 김동용 이사장님 모시고 축사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박수를 모십니다. 원래 제 축사는 각본에 없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준비도 부족하고요. 저는 이제 정치권을 은퇴한 지가 오래돼서 이런 모임에 나와서 머릿수나 채우고 뒤에서 박수로 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인데 오늘 이렇게 준비 없이 연단에 섰습니다. 앞서 네 분 우리 동포사회를 이끌어 주시는 정치권의 이원호 의원, 김석기 의원 그리고 오늘 20주년을 맞는 재외동포 신문 이영모 회장님 또 참 우리 동포 해외동포 철학에 대해서 각별한 그런 실력과 일견을 가지신 우리 김성곤 이사장님이 좋은 말씀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긴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할 때 참 우리가 그동안에 작은 노력이지만 조금씩 쌓여서 그래도 만족한 단계는 아니지만 동포청이 이제 출범하게 되고 기본법을 만든다고 하니까 우리 역사가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해 가고 있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이다. 이런 역사를 만드는데 저는 우리 이영모 회장님, 우리 동포신문이 기여한 바가 무척 크다. 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국민들이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이 한때는 심지어 나쁘게 조국을 배반하고 저 혼자 잘 살려고 떠나간 사람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까지도 있었고 또 우리 정치권이나 정부가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재외동포 신문이 우리 해외동포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해외동포야말로 우리가 세계로 나아가는데 세계 국가가 되는데 가장 큰 자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재외동포 정책을 가장 중요한 국가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왔고 그것이 하나의 작은 결실로 오늘 동포청이 이번 출범하게 되고 또 그리고
기본법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아까 이원호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동포청보다는 처 정도로 출범해야 하지 않나. 청이라는 통산하의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률 제한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한 부서의 산하기관이 되어야 하고, 지금 생각하면 외교부 산하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어쩐지 동포 문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외교부 산하의 문제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 교육에 관한 것은 교육부 산하가 될 것이고, 또 출입국에 관한 것은 법무부 산하가 될 것이고, 또 재산과 관련해서는 기재부 산하라든가 모든 전 중앙청적인 그런 업무를 다루하는 것이 동포청인데, 동포 기관이어야 하는데 동포청이 조금 만족스럽지 않지만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됐다는 거, 우리가 그래도 만족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아까 우리 김성근 이사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동포재단 출범도 그렇습니다. 제가 재야 시절에 80년대, 70년대 해외에 나가면 많은 동포들이 한국에 동포청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럴 때 저는 제가 모셨던 김영삼 전 대통령한테 좋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하게 되면은 참 동포청을 만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해서 동포청을 만들려고 하니까 당시 외교부에서 적극 반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그때가 90년대 초면은 소위 냉전 처리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때였는데, 동포 문제를 다루다 보면은 중국에 있는 조선족을 우리가 그 대상으로 해야 하고, 러시아에 그 당시 이제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에 CIA 국가에 있는 고려족, 또 일본에 있는 조선족, 북한의 조총련, 이런 것을 다루다 보면 의미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국가기관으로 청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반대를 해서 그 대안으로 생각한 것이 지금 우리 김성국 이사장이 역할을 하고 계시는 동포재단이라는 걸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김대중 정부가 2월 25일 날 출범했는데 2월 28일 날인가 아마 제가 알기로 4월 후에 정식 개관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이야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기본법을 만들고 동포청이 출범한 것이 지금은 만족스럽지만 않지만 한 단계 한 단계 진전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더 많은 단계를 거쳐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좀 욕심이 많을지 모르지만 우리 정치권이 제대로 각성하고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저도 정치를 해본 사람인데요. 정치하는 사람은 투표를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참정권이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는 됐는데, 지금 참정권 그 투표권 행사, 지금 해외 동포들 유권자들 중에 10%도 결국 안 되지, 될까 말까 하는 단계 아닙니까? 이 투표권, 지금 해외 동포 200만이 넘습니다.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투표를 하게 되면 정치인들이 제일 그걸 관심을 가지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투표권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높이는 일, 어쨌든 그런 일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해야 할 일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뭐 이야기를 너무 장황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저는 그래서 더 큰 욕심을 낸다면은 헌법을 개정, 아직 지금 헌법을 개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개정할 시기가 곧 오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헌법을 개정할 때는 우리 헌법 2조에 보면은 정부는 재외동포를 보호해야 한다는 참 좋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그게 그래야 동포 지금 출범하고 있는 기본법이라든가 지원법을 헌법에 근거해서 제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헌법을 좀 개정하자.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 차근차근 하나씩 이어나가자. 그리고 저는 동포신문
또 그렇게 해외에 있는 우리 신문들이 있습니다. 우리 동포들이 해외 신문들을 이렇게 지원을 해야 합니다. 우리 지금 우리나라는 언론 자유를 지원하기 위해서 좀 재단이 있어가지고 국내 신문, 지방 신문들 이렇게 지원을 하고 통신 지원도 합니다. 그런데 해외에 있는 우리 언론들을 제대로 지원을 못합니다. 이런 일부터 우리가 하나씩 해나가지 않겠나. 왜? 대한민국은 세계로 나가야 합니다. 좁은 나라, 지금 그것도 좀 두동강으로 갈려 있습니다. 자원도 많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래도 세계 10번째 국가가 된 것은 우리가 수출을 하고 파열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바로 세계로 가는 것, 세계 국가가 되고 대한민국 국민의 세계 시민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로 나가고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 하나가 해외로 나가는 제일 큰 우리 백그라운드라고 하면 해외에 이미 나가서 포진하고 계시는 750만 190여 개 국가에 나가 있는 우리 동포가 바로 그 백그라운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해외 동포와 우리 모국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협력하는 세계 국가로 나아가는 그런 일을 해야 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우리 국내에 있는 동포신문,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신문들이 우리가 잘 역할을 해주셔야 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단군이 나라를 세울 때 홍익인간 정말 이렇게 고상하고 훌륭한 건국이념을 가진 나라가 세계에 어떤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강대해져서 남을 침략하고 우리가 부자가 돼서 뭐 우리만 잘 살고 이런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는 모든 세계 모든 인간에게 인류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자고 만든 나라가 조선입니다. 단군의 조선입니다. 그게 홍익인간입니다. 우리가 진짜 홍익인간의 정신을 실현하는 세계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해외에 있는 750만 동포 이것이 정말 우리가 이런 시대가 올 것을 알고 미리 파견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잘 연대해서 정말 단군의 이념을 실현하는 그런 국가가 되어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너무 장황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세계 한인회 총연합회 심상만 회장님을 모시고 축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상만 회장님께서 이제 해외에 계신 관계로 저는 상근부 회장입니다. 오영호입니다. 앞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재동포 청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는 그 외교부에서 과거에 이제 재동포재단 설립 준비를 했습니다. 설립 준비반에서 일을 하고 재동포재단에 와서 23년간 근무를 했는데 이제 재동포재단이 폐지가 되고 문을 닫고 이제 동포청으로 이제 또 승격 말 말씀드리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동포 신문 창간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심상만 회장의 축사를 제가 대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동포 신문 이영모 대표님, 내외 기분 여러분, 먼저 재동포 신문 창간 2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재동포 신문은 대한민국 정부와 시민사회, 재동포 사회를 잇는 가교로서의 역할을 표방하며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이 된 해인 2003년 한인의 해 선포에 맞추어 창간되어 재동포청이 설립된 올해 그 스무도를 맡게 되어 더욱 뜻깊고 의미있게 생각됩니다. 2000년 초 청문은 재동포사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때마침 시의적절하게 재동포 신문 창간되어 우리의 목마름을 접수할 수 있었으며 재동포에 대한 거대 담론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제동포 신문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동포사회 현안들에 대한 보도와 정보를 제공하며 제동포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었고 제동사의 여론을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내면서 내외동포 간의 이해를 높이고 재외동포 정책이 발전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국내 각종 동포 관련 행사에는 이영모 대표님의 모습은 언제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었고 또 해외 동포 사회 곳곳에 손수 찾아다니시며 한민족의 혼을 불러일으키고 동포 사회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노력해 오셨습니다. 제외동포 신문이 매년 시행하고 있는 발로 뛰는 역사상 이영모 대표님께서 이렇게 현장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셔서 공직사회에도 동포사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제정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20년간 제동포 신문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까 생각하지만 이에 불구하고 이영모 대표님과 임지원 여러분께서 제동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꿋꿋하게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신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제외동포청 설립을 계기로 제외동포 정책이 더욱 발전하고 내외동포 간 교류 협력이 보다 활성화되리라 생각됩니다. 제외동포 신문이 지난 20년간 잘 해오신 것 같이 앞으로의 20년도 내외동포를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제동포 신문 창간 20주년 축하드리며 제동포 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박상주 목사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소중한 말씀, 축사의 말씀 박수로 모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상중 목사님 짧은 소개를 하겠습니다. 20년 전에 당시 73세셨는데 아름다운 재단 이사장 참여연대 대표를 하셨고 2005년부터는 사단법인 희망 포럼의 이사장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축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외 동포 신문에 대해서는 말씀 많이 하셨는데 난 뭐 그 얘기를 다시 반복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몇 마디만 우리 이영모 회장을 위해서 내가 몇 마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영모 회장은 이제 나이도 꽤 먹었는데 제 나이가 95살입니다. 요새 조금씩 거동이 좀 불편해지는데 내가 한 20년 동안은 이영모 회장을 따라다녔어요. 시민의 신문 할 때 제가 참여연대에 있었고 시민운동 하는 사람들의 서로 경쟁하는 것을 이제 견제하며 연결을 짓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이해 못하는 한국 사람들에게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아주 힘찬 노력을 한 분입니다. 시민운동을 한국에서 하더니 이제는 그 시야를 넓혀서 온 세계 동포들과 서로 연결을 하려고 동포신문을 하시는데 제가 별로 큰 도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통해서 국내의 시민을 위해서 해외에 있는 많은 시민을 위해서 평생을 자기 일생을 바친 훌륭한 분입니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이영모 회장은 제 후배인데 그러시면은 저는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국내 시민들과 해외에 있는 700만 시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 얘기하면 할 얘기 다 한 것 같은데. 제가 50년대에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갔어요. 영어도 잘 못하고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 몇 달 되니까 영어를 좀 하게 되니까 미국 학생이 묻더라고요. 한국이 어디 있냐고. 너 한국이 어딘지도 모르냐고.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얘기가 한국이 저 인도하고 세일론 중간쯤에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한심하더라고요. 그때 우리나라에 미군이 와서 전쟁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신문이 나고 텔레비에 나오는데도 그 시골, 켄타키 시골 학생은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지금 온 세계에서 한국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국은 어딘지 미국 사람은 몰랐는지 몰라도 지금은 한국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이 세계에 없습니다. 한국은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고 싶은 나라가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해외에 나가고 싶은지 몰라도 해외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살고 싶답니다. 그리고 세계 어딜 가봐도 한국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외국 사람들 가운데 많아요. 그 역할을 누가 했겠습니까? 해외 동포들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모 회장은 피곤한 걸 모르고 온 세계 이름도 처음 들어본 그런 나라도 다니더라고요. 가서 한국의 이 발전상 또 한국의 민족적인 우상을 그 동포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전도사 같이 다니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젊을 때 시민운동 하면서 나는 그 5억짜리 집이라도 있었는데 집도 없이 시민운동 하는 이영모 회장을 내가 보면서 내가 부끄러움을 느낄 때도 있었어요. 요새는 조그만 집이 하나 생긴 것 같은데 그래도 자녀를 키우면서 그 부인을 모시면서 집도 없이 시민운동가, 국내 시민운동가, 해외 시민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이영모 회장님 여러분들 한번 큰 박수로 한번 칭찬 좀 해주세요. 마땅히 존경받아야 한다는 대한민국의 시민입니다. 해외 동포 신문의 영원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행사를 주관하신 사단법인 재외동포 포럼 조롱재 이사장님을 모시고 내외빈 소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모 회장님께서, 네, 죄송합니다. 이영모 회장님께서 내외빈 소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소개 말씀드리기 전에 짧은 정정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작은 집 하나가 생겼다고 그러셨는데 크진 않습니다만 53평형 아파트입니다.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저도 이제 80가 차이 됐는데 또 19평짜리 산다 그러면 또 이제 재동포 신문 명예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축사해 주신 분들 그런데 오늘 토론사에 봐주실 조롱재 재동포 포럼 사장입니다. 가나다 선물을 해보겠습니다. 강성식 변호사님 오셨습니까? 저기 계십니다.
인사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주십시오. 강성식 변호사님은 제가 보신 분의 법률 칼럼을 아주 오래 써주고 계신 젊은 변호사님이신데 대단하신 분입니다. 고성영 선생님 어디있습니까? 치앙마이 안 오셨네요. 김교식 청년의 서울사무소 여기 뒤에 계십니다. 홀볼트 박사 기념사업회 회장이신 김동진 회장님. 밴쿠버 중앙일보 김소영 대표. 재미한국학교 협의회 부회장이신 박성희 부회장. 프랑스 동포이신 박광근 회장님. 제 뒤에 일본에서 오신 서문걸 에스라 대표님. 해동포 책번외운동본부 이사장님. 신창섭 희망포럼 운영위원이신 자리에 계셨네요. 이명순 재동포신문 편집인 이성훈 사세계 향기촌 이사장, 이영준 사세계 향기 이사장, 전 예멘 대사이시고 지금 전라남도 대사로 계신 이영호 대사님, 서울외고 이사장이셨 이은주 이사장님 오셨나요? 세계 한인 여성협회 이효정 총재님, 내외정보센터 정영국 이사장님 자리에 안 계시네요. 임두순 선생님 오셨습니까? 지영길 헤드라인 뉴스 회장님, 우북일 한국무예협회 명예회장, 윤석현 선생님 오셨습니까? 안녕하시죠. 윤석현 선생님, 새누리당교회 박정현 회장님, 서울시 전국시도 의장협회, 제가 오신 분들을 박은수 선생님 소개를 빼먹었네. 제가 이렇게 전부 소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기념 촬영을 하고 그리고 토론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소개 순서를 갖겠습니다. 이제 다 나오셔서 함께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박영수 총재님, 제가 빼먹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제가 지금 얼굴을 보니까 소개해야 될 분이 송대용 제 고대 법대 제 동기 회장님이십니다. 백진호 선생님, 파덕광부 태권도 사범이시고 파덕광부 회장님입니다. 예, 같이 오신죠? 예, 일어나시죠. 그러면 한 번 더 소개 기회를 갖도록 하고 이번에 전부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나와주시죠. 네, 정책 토론회를 하기 전에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모두 앞으로 단상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시 한 번요. 하나, 둘, 셋. 너 사랑해 한번. 사랑해. 사랑해. 제동포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해. 대전포 사랑해. 됐습니다. 자, 제동포 신부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해야 돼요. 자, 제동포 화이팅! 제동포 신부 대전포 화이팅! 잘 나왔습니다. 이후에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모두 자리에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